매매 사업자가 괜찮아졌는데 네. 이제 이거로 인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지 않았나. 예. 최근에 경매에서도 네. 단기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단계되면 이제 세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양도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네.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전세가 정도로 매도를 하니까 또 팔리는데 네, 그렇죠. 문제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단기 매도를 하는 분들이 개인으로 안 하고 사업자를 내서 하는 매매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도 네, 많이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충분히 작년에 그럴 수 많이 있습니다. 하셨고 네네. 올해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매매업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말 그대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업으로. 그러면은 이게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기준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이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일반인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이 안 됐어도 매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상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기준은 6개월을 말합니다. 네. 6개월 안에 한 번 경매로 낙찰을 받고 네. 그 6개월 안에 그 낙찰 물건을 팔고 또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을 또 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취득하고 2번 이상 판매가 되면 이거는 사업자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그냥 팔면 양도세 신고를 다 하고 마치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근데 양도세보다 매매 사업자가 네. 이게 둘 중에서 조금 낮은 거로 신고를 했을 때만 연락이 오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내문이라든가 이제 네. 이런 건데 왜냐면 그 거래 수가 체크가 되면은 네, 네. 신고를 어떻게 할 건지 오. 신고 안내문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그런 내가 경우에 신고를 네. 내가 안 해도 네. 알아서 온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왜냐면은 해야 되는 건가요? 요즘은 이제 그 거래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그게 싫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을 위배하면 되거든요. 네. 한번 낙찰받고 낙찰받는 것만 팔고 기존에 갖고 있던 건 안 팔고 네. 그 다음 기회에 팔면은 네. 그때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네. 문제는요. 네. 이렇게 원래는 자주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자주 거래하려고 사업자도 내고 네, 그렇죠. 신고도 매매 사업자로 다 했는데 네, 그렇죠. 이거를 자주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건밖에 못 한다. 네, 하게 네, 네, 됐다. 네, 네. 그러면은 그때 돼서 양도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매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우리가 뭐 이런 가게를 오픈했는데 뭐 사업이 안 돼. 근데 딱 한 건 했어. 그렇다고 부가세 신고 면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매매 사업자 등록을 뭐 휴업을 한다거나 폐업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사업자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제 이거겠죠. 이제 내 자가 집이 있는데 또 이걸 갖다가 샀다 팔았다 여러 채가 되면은 다주택자가 되니까 그 부담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이제 매매 사업자로 돼 있으면 사업용 주택으로 묶이니까 그럼 내 자가집을 팔 때 요거는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할 수 있지 1세대 않을까. 1주택으로 요것 때문에 이제 매매 사업자들 많이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사실은. 분들도 많이 네. 계시죠. 다만 이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항상 이제 세무서는 증적을 남겨야 됩니다. 증거, 소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장하고 그렇죠. 장부에다가 네. 한 건이 두 건이 간에 매매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실제로 뭐 경비 처리 나간 거, 뭐 카드 쓴 거 이런 거를 뭐 이익이 나든 이익이 안 나든 간에 기장을 해서 이걸 입증할 수 있도록 네. 해 놓으셔야지만이 네. 이걸 나중에 소명이 들어왔을 때 왜냐면 매매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제 들어간 사실이 세무서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자가주택을 팔 때 소명할 수 있거든요. 사실 네. 자가주택도 자가주택이지만 매매 사업자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단기로 매도를 할 때 70% 거기다가 지방세까지 77%로 세금을 부과하는 개인하고 반대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일반 과세로 하게 되니까 네. 사실 그것만한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장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또 뭐 비용 처리도 뭐 꼼꼼하게 체크하고 했는데 네네네. 이제 얘를 몇 년 하다가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폐업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폐업한 상태에서 그 주택이 남아 있다. 만약에 이제
폐업하기 전에 다 정리가 됐다. 그럼 상관없는데 그럼 상관없는데. 폐업하고 남아 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사업용 주택이 아닌 거죠. 아, 그때 네, 돼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매 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에서 안 팔렸어요. 그럼 이걸 재고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네, 재고 자산, 네, 재고 주택을 보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용 자산을 인식을 해주는데 네, 이걸 풀어버리면 이제 그런 재고 자산이 아니니까 네, 네. 그냥 주택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오, 의무 임대 기간 동안은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기간이 만료가 끝나면? 되면 말소가 돼버리면 네. 그냥 주택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임대 기간 안에 팔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그냥 어차피 기간이 지났으니까 네. 그때 돼서 개인으로 매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매도하는 건 상관없는 거죠, 개인으로. 오. 근데 만약에 뭐 풀렸는데 네. 오히려 그때 가서는 또 뭐 언제 팔지 모르지만 네. 그때는 진짜 뭐 이런 지금 주택의 양도소세율이 뭐 총선 이후에 야,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옛날로 다 돌아가서 좀 다 완화시켜 주자. 그러면 그것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기장을 하고 있으면은 매매 사업자의 주택으로서 이제 재고 자산을 잡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해제가 되면 그냥 일반 주택이 되는데 일반 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다주택자 중과가 되지 않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이 됐는데 내가 이 집을 먼저 팔고 그러면 한 채 남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2년 보유 요건이라든가 네. 이것이 되면 또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전략을 짜도 되시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매매 사업자를 오래 운영하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해야 뭐 1년, 네네네. 2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매매 사업을 통해서 뭐 좀 재미를 계속 보시고 있다거나 네. 뭐 이제 그런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또는 이제 뭐 자제분 명의로 매매 사업자 명의를 이제 증여를 해서 좀 유지를 하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초보 투자자분들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게 이게 네. 매매 사업자가 운영이 잘 되는지가 거의 몇 년 안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과거에는 규제 지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비교과세 때문에 매매 사업자를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다 풀리고 나니까 매매 사업자가 괜찮아졌는데 네. 이제 이거로 인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지 않았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두실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내가 장부 기록 기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 세무서에 확인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다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현황에 대해서 체크업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점, 네. 사업용 주택으로 보니까 자가주택세는 안 잡힐 수 있다. 이제 그런 장점 확실한 있는데 어쨌든 장부 기장도 조심하게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주택수가 늘어나고 아니면 뭐 그 안에는 꼭 주택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네. 상가 토지가 있을 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늘어날 때일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 시점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좀 잘 해보시고 굉장히 꼼꼼하게 네, 그렇죠. 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만약 개인 사업자 명의로 한다라고 한다면 공동 명의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오. 네, 왜냐면은 이제 사업자가 공동 사업자가 되면은 네. 또 공동 투자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동 사업자가 되면 나중에 소득세 정산할 때는 소득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거든요. 5대 5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뭐 2억이다. 그러면 1억 1억씩 계산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게 이게.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소득 때문에 합산과세가 되니까 이것도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차라리 오. 그런 공동 명의의 사업자 검토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 학년들.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예, 예. 소득세 면제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요새 뭐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그런 거에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부동산업은 부동산업은 어떤 다 항상 규제. 네, 예, 네. 일단 규제. 예. 다만 이제 이런 거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을 목적으로 자금 증여를 해주면은 증여공제 5호까지 받을 수 있고. 아. 대신 이제 창업의 기준이 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사가지고 거기서 뭐 헬스장을 한다. 아니면 뭐 이런 편의점을 한다. 스터디 카페를 한다. 아, 뭔가 영업을 해야 돼요. 매매 사업자는 안 되고요. 그렇죠. 해주더라도 컨텐츠가 자제분한테 아. 컨텐츠가 있는 친구들한테 해주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창업을 빌미로 해서 어쨌든 부동산 매입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부장해서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부동산만 부각하면 무조건 노지만 여기에 이제 그렇죠. 창업과 그렇죠. 사업이 곁들여지면은 그렇죠. 뭔가 할 수 네. 있는. 그게. 근데 순수하게 부동산 업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규제가 된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단기 매도할 때 양도세를 일반 과세하는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매매 사업자, 네, 사업자다. 사업하는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투자를 넘어서서 사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시작하시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진행하시기 권해드릴게요. 네, 오늘 맞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